DB 원수사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했던 애가 한 해에 한 60억 팔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10억을 풀어놔야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1억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10억까지 나올 수 있는 플랜을 있죠. 저는 마련해 드리고 저도 그거 싶은데.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과거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데 가끔씩 만나면서 한번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지표가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간단하게 셀프로 자랑을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셀프로요? 저는 일단 자보 위주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뭐 자랑을 하자면은 매년 일단은 실적 자체는 월 평균 3억을 거의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 좀 부진해져서 뭐 1억 후반, 2억 초반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한창 잘할 때는 뭐 월에 5, 6억도 한 적도 있었고 DB 원수사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했던 애가 한 해에 한 60억 팔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좀 부끄럽네요. 자랑까지는 아닌 것이고.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주변에 뭐 자동차 보험을 많이 한다는 분이 말로는 많이 가끔가다 계시는데 예. 실제로 제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뭐 주변에서 본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수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전문가이신데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근데 진짜로 네. 참 보험 영업하면 정말 뭐 화재보험도 있고 암보험, 건강보험, 뭐 종신보험, 다양하죠. 법인 영업 정말 네. 많은데 어떻게 자동차 보험을 더 집중하게 되셨는지. 자동차 보험 집중하게 됐던 계기라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보를 팔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공부도 사실 그쪽으로 했었고 뭐 장기 쪽은 사실 시험은 봐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지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시험 볼 땐 공부를 했지만 장기 쪽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랬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전문으로 하시면서 느낀 장점. 저희 설계사라는 직업도 직업이잖아요. 돈을 벌기 네. 위한 수단이고 그런 일을 하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점에서 일단은 자동차 보험은 이탈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이 매년 도래할 때마다 갱신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풀이 쌓이다 보면은 연금처럼 계속 따박따박 나오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대신 좀 아쉬운 점은 장기처럼 유지분이나 이런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걸 장점으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계약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이 많다 보면 그 확률상 모든 분들이 고객이 사고 나시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확률상 계시잖아요. 또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네. 계약 자체가 많다 보니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분들을 네. 도와주셨던 사례가. 일단 제가 자부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 자부 중에도 이륜차랑 오토바이 고객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퀵서비스라는 유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코로나 시기부터 해가지고 그 배달의 민족 아시다시피 쿠팡이츠 그런 걸로 배달업에 부업이든 뭐 전업이든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상운송 보험료 자체가 높습니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사랑 보험사랑 단체 계약성으로 해서 만든 시간제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제 보험이 되게 좀 반쪽짜리 보험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주문한 오더를 받아서 물건을 가지러 가고 고객 집까지 배송 완료할 때까지는 그 시간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시간이 아닐 때는 본인이 가입해둔 가정용이나 출퇴근 보험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되게 아쉬운 점들이 배달 완료 이후에 이제 뭐 주유소를 간다거나 퇴근하러 간다거나 잠깐 쉬러 갈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제가 어디 보험사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특정 보험사에서 이제 사고 접수를 하면 당신은 일의 연속성이다. 출퇴근 보험에다 시간제 보험을 썼지만 네가 주유소를 가보다가 사고가 난 건지 또 다음 일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본사의 법무팀에서도 얘기를 하기로는 이건 일의 연속성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개인용 출퇴근 가정보험을 처리할 수 없고 면책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많진 않지만 드문드문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이제 고객님이 너무 억울하다. 하던 사업도 망하고 돈도 없고 힘들어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방법이 없겠냐 좀 도와달라 해서 배달이 완료된 직후 뭐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는 시간적인 걸 제한을 두고 그 안에 사고가 나면 배달이 여기서 본다거나 이런 규정이라도 들어있으면은 명확히 있으니까 고객도 인정을 할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제 보험이라는 게 좀 급급하게 만들어진 상품 같고 그래서 허술한 게 있어요. 배달 완료가 되면 고객한테 물건 전달 후에 배달기사가 배달 완료를 누르거든요. 전산 시스템에 이제 배달이 끝난 거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사고는 본인 출퇴근 과정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간적인 걸 적용을 하면 더 명확하지 않겠나. 배달 완료로부터 뭐 30분 이내에 나는 사고는 계속 배달 중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거나 30분 너무 길다 5분 10분 이런 걸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고 건의해본다고 하셨지만 2년이 지나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고마워했고요. 다행히 보험체가 잘 됐고 대물이 그때 8,700 나오면 좀 큰 사건이었어요.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보상을 덜 받고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가끔가다 면부책 사고가 예. 가끔가다 발생합니다. 진짜. 확률상 되게 적지만 있죠. 또 다른 경우로 네. 이분은 보험이 있어서 정말 큰 다행이다. 이것도 또 오토바이 사례
오토바이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상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 상해로는 부상 뭐 1,500을 넣어놔도 내 상해 등급 상관없이 1,500을 다 이제 치료에 쓸 수 있잖아요. 이륜차는 자동차 상해가 없고 자기 신체 사고 손해만 있어요. 그래서 부상 1,500을 해놔도 상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이 친구가 가장이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일단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 아빠였는데 이 친구도 뭐 배달이라면서 유상운송을 가입을 했는데 그때 대인 1, 2 무한에다가 대물 1억만 해도 이제 보험료가 300이 좀 넘어가는 상태였어요. 근데도 이제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중요성을 그분도 알고 있고 저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는데 일단 자기 신체 사고 손해가 들어가야지 무보험차 상해 넣을 수 있으니까 가장 낮은 걸로 사망 1,500, 부상 1,500, 장애 1,500을 일단은 세팅을 했는데 그랬을 때 400 조금 안 되게 300 후반, 400 초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내가 가장이고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내가 크게 다쳐서 후유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사망을 할 경우 가족에 그래도 좀 1억은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억을 가입을 원해서 또 조회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1,500하고 또 1억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늘리면 보험료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많이 오를 것 같은데 520만 원인가 530 정도 거의 500 넘게 나왔으니까 오토바이도 돈 500 주고 사고 새 걸 사고 뭐 배달 세팅 하나 또 돈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1,0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그분은. 근데도 이제 그렇게 보험을 들어놓고 운행은 잘하고 당연히 사고가 없으면 제일 베스트지만 갱신 한 달을 남겨놓고 좀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음주자 사고였긴 했는데 제가 보상 쪽에서는 좀 어떤 이슈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차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모범사에 쓰긴 했으나 그 외적으로도 이제 자기 신체 사고 손해를 활용해서 이제 후유장애도 받은 것도 좋게 잘 마무리가 돼서 그분이 뭐 장애를 입었고 지금도 다시 회복한 뒤에 다시 또 배달을 하고 계시지만 도움이 크게 됐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었어요. 어쨌든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내 보험에서 다른 사람이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죠. 많고 그래서 나를 위한 보험을 좀 가입을 해놔야지 맞아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세팅을 해주셔서 그렇죠.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가끔가다 이제 설계사분들 만나면 오해라기보다는 네.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 손보 상품의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가끔가다 계세요. 많더라고요. 네. 특히 생명사에서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모를 네.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전 깜짝깜짝 놀랐는데 사실 오토바이 타시는 네. 분들은 그런 보장이 내가 아무리 보험을 가입해도 네, 그렇죠. 안 되다 보니 네. 요즘에는 뭐 생명사로 그 재해보험을 네. 가입하시거나 손보사에서도 오토바이용 상해보험을 좀 네.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가 말이 안 저렴하진 되고, 않아서 네. 많이들 준비 못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지자체 보험에서 예. 오토바이를 해주는 지역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있지만 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그것도 뭐 전액이 되는 건 아니니까 고객분들이 좀 자주 오해하시는 내용들 오해하시는 이런 거를 분들. 좀 물어보려 했는데 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동차 거죠? 보험에서 보장을 높여드리고 네. 싶은 이유가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네. 나올 수 있는 가입 금액이 자동차상의 사망이 1억이다. 그것보다는 10억을 풀어놔야죠. 그러니까 네. 내가 죽어도 1억이다. 1억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10억까지 나올 수 있는 플랜을 있죠. 저는 마련해 드리고 저도 그거 싶은데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안 드리면 뭐 안보험 같은 경우 1,000만 원이면 이 정도인데 2,000만 원이면 그렇죠. 두 배로 딱 네. 오르지만 이거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네. 되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구간이 되고 고객분들 중에서는 보험료 더 받으려고 이렇게 비싸게 파는 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는 분도 네, 있죠. 근데 되게 저도 안타까운 게 이건 이륜차가 아닌 자동차 얘기인데 자동차 가입할 때는 자동차 상해를 낮게 하시는 거랑 사실 10억 풀로 하는 거랑 총 보험료 1년치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장으로 치면 되게 싼 거거든요. 근데 다들 오해를 하시긴 합니다. 사고가 안 나셨으면 그게 좋겠지만 제일 좋지만 어째 자동차 보면 1년 단위 계약이니까 예. 또 정말 영업용이나 그런 차량이 아니면 개인용 같은 경우는 보통 2, 3만 원 정도 차이 2, 3만 원?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만 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하다못해 제 차도 저는 그렇게 놓고 타요. 저도 그렇게 타고 있는데 다만 또 사고가 안 나는 게 되게 그렇죠.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중요하다. 사실 보험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일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면서 좀 고객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역량을 본인이 가져서 그런 걸 고객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지 역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년간에 축적된 노하우, 그 다양한 사고 상담 그리고 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저는 일단 보상과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시는데 모를 때는 사실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알아봐서 안내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땅에 금이 떨어져 있는데 금을 줍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지나가기도 불덩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사람이 네. 있는 것처럼 보상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경험에서부터 그렇죠. 우러나온다고 그 생각해서 기반에서 나오는 거죠.
이야기 오늘 많이 나눠봤는데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험 업무를 하시면서 네. 느끼시는 이 업무의 보람이나 직업적인 뭔가 그런 윤리의식이나 좀 자부심, 프라이드를 느낄 때는 보통 고객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설계사를 통하면 다이렉트보다 무조건 비싸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특약이나 이런 구성이랑 뭐 할인 같은 거 잘 넣으면 다이렉트보다 싸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제 차량 대체권이 전산에 반영이 안 돼서 할인 할증 등급을 적용 못 받아서 비싸게 나오는 분들도 말도 안 되게 싸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가입을 할 때는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의 차이점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인 이 무한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상기시키고 안내 드리는데, 그건 이제 설명드렸을 때 지금까지 항상 아무것도 몰라서 제일 싼 거 다 빼고 대인 1, 대물 2천 이렇게만 타시던 분들이 저한테 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안심하고 탈 수 있어요 라는 얘기 들을 때 저는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을 최저가로 가입하는 분들이 정말 제일 안타까운데 맞- 오늘 이렇게 좀 뭔가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또 그런 고객분들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제대로 된 보상이라기보다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나의 해주시니까. 자산도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의 몸과 자산도 지켜줄 수 있거든요. 오늘 얘기 나누기 어려운 분들 아니요, 모셔서 아니요. 얘기를 잘 나눴는데 네. 다음에도 한번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요. 출연을 한번 또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